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아웃 3-1 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번 3-1 해보자. 1번 먼저 봐보자. 1번. 1번. 다음 글을 열거법으로 집합을 표현해달라 이거지. 그치? 열거법이 우리가 배운 원소 나열법이야. 오케이? 네,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1번이 뭐야? 10보다 작은 짝수. 10보다 작은 짝수니까 10 포함하지 않고 짝수 뭐 있어? 2, 4, 6, 8이겠죠. 그쵸? 근데 집합으로 묶었으니까 꼭 집합기호 써야 돼. 집합기호 안 써서 틀린다. 알겠지? 이게 A라는 집합인 거야. A는 하고 집합기호 꼭 써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B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어떻고?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를 B집합으로 해달래. 무슨 법으로? 열거법, 원소 나열법으로. 그래서 B집합은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 0, 1, 2, 3, 4. 5도 포함 안 되죠?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집합기호로 마무리까지. 그래서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기술법으로 다음을 표현해달라 이거지. 그치? 기술법. 우리 의견을 기술하다 할 때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배운 걸로 따지면은 조건제시법이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X와 X에 대한 특징, 오케이? 그래서 1번 보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야. A의 원소가.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0.1, 0.2, 0.22, 0.222, 0.22 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원소는 X예요. X라는 녀석인데 이 X 특징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X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아주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원소는요. X인데 이 X의 특징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근데 X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0.1, 0.11, 0.11 다 된다는 얘기죠. 0.9999까지 알겠죠? 그 다음 B 뭐야 또 지금 2번에 2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예제 1번에 1, 2번 다 했고 2번에 1, 2번 하는 거야. 1번 했고 2번 보니까 모든 홀수네. 자연수인데 모든 홀수. 뭐 상관없어. X바 X는 모든 홀수 이렇게 써도 답이야. 근데 이제 유식하게 쓰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 우리 1, 3, 5, 7, 9 쭈르륵 가는 거 우리 수열에서 배웠잖아. 뭐였지? 그렇지. 2K-1. 이 B의 원소는 2K-1이에요. 요거 자체가 2K-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단 K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연수입니다. 왜냐면 K에다 1 넣으면은 1이라는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방 앞에가 원소였으니까. K가 2면은 2 넣으니까 3이죠. 3이라는 원소가 이 B 안에 있다는 얘기죠. 1, 3. 그 다음에 3 넣으면 6 빼기 1이니까 5가 원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 넣으면은 8 빼기 1이니까 7이 B 안에 있다는 얘기죠. 원소 나열법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선생님. 2K 플러스 1도 맞잖아요? K가 0부터면?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거는 뭐라 써야 돼? K는 여기 자연수는 0을 못 넣는단 말이야. 0을 못 넣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3부터 세겠다는 얘기야. 근데 모든 홀수니까 몇부터 세야 돼? 그렇지. 1부터 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K는 자연수가 아니고 뭐야? K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왜냐면 0부터 넣어야 0 넣으면 1, B 안에 1이 있구나. 그 다음 1 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번 시험에 여기까지 준 다음에 여기가 빈칸이었어. 여기가 빈칸. 이렇게 빈칸. 오케이? 그럼 만약에 앞에가 2K-1이면 뭐를 써야 되는 거고? 자연수라고 니네가 답을 썼어야 됐고, 만약에 여기가 2K 플러스 1이었으면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썼어야지. 이해되지? 아주 나온 적 있는 기출문제니까 꼭 연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보자. 예제 3번.
집합 A가 있는데요. 집합 A가 있는데요. A, B, C라는 원소래.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말해달라. 우리 이미 했잖아요. 원소 몇 개짜리부터? 0개짜리부터 공집합 1개. 그리고 원소 몇 개짜리? 1개짜리 A, B, C. 그렇죠. 또 원소 몇 개짜리? 2개짜리. 그렇죠. A, B, A, C, B, C. 너네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야? A, B 다음에 B, C를 해도 돼. 근데 A, C 먼저 해주는 거야. 왜? 우리 조합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세 개 세는 법. 조합 세는 법 우리 가르쳐 줬잖아.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몇 개짜리? 그렇지. 3개짜리. 그러니까 A, B, C. 그래서 부분 집합을 모두 다 나열한 거죠. 만약에 개수만 물어봤어.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개수만 물어봤어. 그러면은 요 안에 A라는 원소가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서 경우의 수 2라고 했죠. 2. 그 다음에 요 안에 B가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서 2라고 했고 C도 2. 그래서 다 곱하기 하니까 몇 개? 그렇지. 8개. 부분집합 개수는 8개. 이렇게 일일이 세보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 부분집합이 몇 개입니까? 하면은 8 빼기 자기 자신 해가지고 진 부분집합은 몇 개? 7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A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B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서 2야. 근데 C는 포함하지 않는데 들어가면 안 된대. 경우의 수가 이번 1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는 4개지. 4개.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야.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안 되죠? 안 되고 하니까 진짜 4개가 나오네. 경우의 수를 푸는 거야. 뭐를 포함한다,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자. 예제 4번. 예제 4번은 A가 1, 2, 3, 4, 9. B가 뭐야? 그렇지. 1, 3, 5, 7. 그래서 거기 있는 A 합집합 B, A 교집합 B, A 차집합 B, B 차집합 A가 뭐냐 이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 그리기?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야. 문제 읽지도 않고. 그러면 교집합이 누구야? 1, 3, 2죠. 여기는 2, 4가 되겠고 여기는 5, 7 되겠죠. 합집합은 A 색칠하고 그 다음 뭐야? B 색칠하고 둘이 합치는 거니까 이게 다 답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답이 1, 2, 3, 4, 5, 7이 답이 되는 거고 교집합은 뭐야? 그렇지. 여기 겹치는 부분 A 색칠하고 B 색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1, 3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뭐야? 순수한 A라고 했죠. 기억나죠? 순수한 A. 그 다음에 2, 4. 그 다음 누가 얘는? 순수한 B. 5, 7이 답이 되겠죠. 복습을 하자면 우리 A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4개. B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원소 개수 얘기하는 거 알죠? 4개. 합집합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면은 둘이 더해서 8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공식이 뭐야? 그렇지.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 개수겠죠. 그래서 A 개수가 몇 개? 4개. B 개수 4개. 교집합 개수 몇 개? 2개를 빼니까 6개가 나오고 실제로 6개 맞죠. 우리 요 공식 반드시 외워서 와야 돼. 또 복습하자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 바꾼다? 그렇죠. 차집합으로 바꾼다. 시험에 자리를 바꿔서 나와도 교집합이 여집합인데 여집합이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지.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꾸고 푸시는 거야. 알죠? 자, 다음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보자. 예제 5번 집합 전체가 이거고 A, B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문제 읽지도 말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냥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먼저 그리고 푸셔야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교집합 먼저 하면 좋다 그랬죠? 3, 5, 3, 5, 7, 7. 3, 5, 7. 너무 작게 그렸다.
3호 7. 그 다음에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여기가 8. 그리고 전체 U 안에 1부터 8까지 있어야 되니까 1, 2, 3, 4, 5, 6, 7, 8이겠죠. 그쵸?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뭐야? A 빼고 다 말하기. 그러니까 4, 8, 6, 4, 6, 8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뭐야?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 B 빼고 다. 그러니까 1, 2, 4, 6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지. 그치? 그럼 뭐야? 교집합 빼고 다 말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1, 2, 4, 6, 8이 답이 되겠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고.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이 분배 법칙이 되더라.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여집합을 묶어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얘는 뭐야? 합집합, 비합집합, 합집합이 아닌 거. 그러니까 4, 9, 6. 여기 나머지 부분, 따거지 부분들. 그래서 답이 4, 6이 되겠죠. 네,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렇죠. 드모르간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집합을 묶어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명제 파트는 넘어갈 거고요. 예제 9번을 한번 보자. 예제 9번. 예제 9번 보면은 갑하고 을이 있어. 근데 이제 경기를 치를 건데 우승 조건이 뭐냐면 연속으로 2번 이기든지 혹은 3번 이기면 총 3번 이기면 그 사람이 우승한대. 오케이? 요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 문제를 바꿔서 해볼게. 지금 예제 9번 할 건데 비슷한데 좀 쉬운 걸로 가보자. 2명이 있는데 3경기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걸로 바꾸자.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 이거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크게 갑이 우승할 수 있고 을이 우승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갑이 우승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다 구하면 을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최단 경기 안에 갑이 우승하려면 몇 경기 만에 우승할 수 있니? 3경기겠죠. 그쵸? 3경기 먼저 이기면 우승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3경기 만에 결판이 나려면 갑으로 이기면 우승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4경기겠죠? 그럼 4경기 만에 경기가 끝나려면 어쨌든 여기 앞에는 상관없는데 맨 마지막에 갑이 이겨야 우승이 되는 거야. 그치? 4번째 경기에 갑이 이겨야 4경기 만에 경기가 끝나겠지? 그럼 여기서 몇 판 이겨야 돼, 갑이? 2판 이겨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갑을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 단어 개수 기억나지? 몇 개? 3개니까 3팩 해주시고 겹치는 만큼 나눠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4경기 만에 갑이 우승할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거야.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공부 중이니까 한번 해보자. 갑, 또 갑을 또 을, 갑 해서 3가지네요. 진짜 이해되죠? 공부 중이니까 이 3가지가 무엇일지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3번째 몇 경기 만에? 그리고 5경기 만에 끝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꼭 맨 마지막에 갑이 이겨야 갑이 우승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갑이 몇 번? 2번. 을도 2번 이기면 되겠죠. 그쵸? 그럼 그냥 단어 몇 개? 4개. 그쵸? 4팩에다가 겹치는 거 2개니까 2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6가지. 그리고 6경기 만에 끝낼 수 있을까, 경기가? 절대 못 끝났지. 앞에 이미 을이 3번 이겼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총 갑이 우승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을도 우승하는 경우는 몇 가지? 10가지. 총 답이 20가지죠. 요게 좀 더 쉬운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우승 조건이 2개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지. 연속으로 몇 번 이길 때? 2번 이길 때. 총 3번 이기면 우승한다. 그럼 첫 번째. 연속으로 2번 이길 때 먼저 해보자. 아니. 미안해. 제일 단기간에 우승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죠. 2경기겠죠. 우리 갑 기준으로 할 거야. 갑 기준으로. 2경기 만에 갑이 연속으로 2판 이기면 우승해버리겠죠. 그쵸? 경우의 수 하나. 우리 몇 경기 만에 이길 수 있어? 3경기 만에 우승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어떻게 우승해야 돼? 갑이겠죠. 그럼 경기가 끝나겠죠. 연속으로 이겼으니까. 갑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연속으로 2판 이기니까. 그래서 요거밖에 안 돼. 또 몇 개? 1가지. 그리고 이제 4경기 만에 경기가 끝날 수 있어. 그럼 맨 마지막에 어차피 갑이 이겨야 돼. 그치? 그러면은 갑, 셋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일단은 갑은 안 돼. 갑이 연속으로 2번 이겨서 이미 게임 끝났어. 갑은 괜찮아. 갑 하면 끝나. 을갑도 안 돼. 갑 하니까 거기서 이미 경기가 끝났어. 연속으로 2번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가지야? 1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몇 경기 만에? 5경기 만에 경기가 끝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갑 하면은 3번 만에 경기가 끝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또 갑 하면 경기가 끝나겠죠. 을 안 되죠. 갑이 이미 우승하고도 경기가 끝나겠죠. 갑도 안 되겠죠. 을이 2번 연속 이겼으니까 이미 경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 총 몇 개? 2개. 6경기는 할 필요 없겠죠. 그쵸? 이미 5경기 만에 3번이 끝나니까. 그럼 뭐야? 총 몇 경기? 총 몇 가지? 5가지. 갑이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 그럼 을도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답이 총 10가지가 답이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우리 순열 수업 배운 유식한 사람들인데. 뭔가 심플하게 몇 피면 몇 시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못 풀어요. 알겠죠? 노가다식으로 일일이 세서 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 경우의 수 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몇 피 몇 시 막 4시 2 막 이런 거 문제 별로 없어. 이런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시험 문제가 20개면 한 2개도 안 나올 거야. 왜? 원리로 문제를 푸는 게 나오지. 너네 좋으라고 몇 피면 이렇게 나오겠냐?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세는 문제가 당연한 거고 너무 많을 거야, 시험 때도. 오케이? 그러니까 일일이 세면 돼, 그냥. 얼마 안 걸려. 너무 겁먹지 말고, 알겠지? 자, 다음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0번 보자. 이제부터 편해. 예제 10번부터 편해. 예제 10번 뭐야? 갑 나라에서 을 나라로 갈 건데 용로가 몇 개? 4가지. 수로가 몇 개? 3가지. 갑에서 을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총 몇 가지? 7가지겠죠. 4 더하기 3 하면 되죠. 7가지. 끝! 용로 4개, 수로 3개. 7개 중에 하나 딱 골라서 가면 되죠. 그쵸? 끝! 근데 문제를 우리 바꿔보자고요. 갑에서 을 갔다가 다시 오는. 근데 똑같은 교통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대. 오케이? 갈 때 몇 가지? 7가지. 올 때 몇 가지? 7개 중에 하나 이미 썼으니까 6가지. 7, 6에 42가지 하면 되겠죠. 그쵸? 너무 쉬워서 안 할게. 그냥 이제 예제 11번 뭐야? 어느 양식집을 갔는데 메인 요리 몇 개? 4개. 스프 3개. 디저트 5개. 코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한 가지씩만 골라야 돼. 그럼 메인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스프 3개 중에 하나. 디저트 5개 중에 하나. 답이 몇 가지? 60가지. 너무 쉽죠? 그죠? 그래, 예제 12번. 누구의 약수의 개수? 360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소인수분을 우리 했죠, 그죠? 근데 소인수분을 할 때, 일단 빨리 해, 이렇게. 36.
그럼 얘가 2 곱하기 5잖아. 36은 6 곱하기 6인데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니까 2가 2개, 또 3이 2개. 그래서 예쁘게 쓰면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5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야? 약수의 개수는? 그렇지. 여기다 더하기를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6, 4, 24가지가 답이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우리 복습을 하자면 왜 뜬금없이 경우의 수인데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고 그랬어? 얘도 경우의 수라고. 이 4가 단순히 1을 더해서 4가 아니고 이거를 4가지로 보는 거야. 몇 가지로? 4가지. 원리를 알아야 어려운 문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360의 약수는, 내가 원하는 360의 약수는 인수가 2, 3, 5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치? 7이 오면은 당연히 이거 약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약수는 인수가 2, 3, 5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소인수가. 그쵸? 그리고 요 지수 자리에 5가 오면 이거 약수일까? 절대 아니야. 왜? 몇 가지야? 3까지니까. 그럼 이 지수 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 되는 거야? 그렇지. 0부터 3까지. 그래서 0, 1, 2, 3, 총 몇 가지? 4가지야. 그래서 4가지 중에 하나. 이 자리에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경우의 수가 온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최대 몇 가지? 0부터 2까지. 그치? 그럼 0, 1, 2, 총 몇 가지?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0 아니면 1만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 원리를 알아야 어려운 문제 우리 풀 수 있다잉. 우리 이미 한번 했고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3번. 지금 필수예제 13번 보면은 다른 문제들은 오른쪽 문제 유제나 심화 문제 보면은 A, B, C, D가 있잖아. 얘는 있어 없어? 없지. 정해줘. 니네가 그냥 이렇게 A, B, C, D 해줘. 그리고 우리가 달달달달달달 외운 색깔 문제 심화형이네. 그치? B랑 C랑 색깔이 같을 때랑 색깔이 다를 때로 나눠서 푸는 딱 그 문제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3문제가 지금 5개래. 색깔이 애초에 5개래.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A가. 그쵸? 그리고 B는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C는 이미 색깔이 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1개 중에 하나겠죠. 그쵸? B색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 2개 색깔이 똑같다잉? 그럼 D는 몇 개 중에 하나? 그렇지.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답이 80까지겠지. 그리고 이번에 색깔이 다르대. 그쵸? 그러면은 A가 다시 5개 중에 하나. B는 4개 중에 하나. C는 이웃한 A랑만 다르면 됐는데 원래 내가 B랑도 다르다고 했으니까 2가지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그쵸? 그러면은 D는 이 2 색깔이 다르니까 얘도 3개 중에 하나 해서 답이 5, 4, 3, 3이겠지. 그치? 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 그렇지. 여기 D 자리가 4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기 때문에 꼭 나눠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20 곱하기 9이기 때문에 답이 180까지. 더하니까 260까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예제 10번부터 13번까지는 쉽단 말이야. 근데 아까 예제 9번.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공식이 안 되는 거 나온다고. 그럼 니네가 딱 풀었는데 공식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일일이 세야 된다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쓰지 말고. 자, 다음으로 가자. 좋아. 예제 14번 보자. 예제 14번. 예제 14번에 갑, 을이 반에 들어갈 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 4가지. 그래서 둘이 들어갈 때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서로. 그치? 그리고 나왔던 문으로 다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 일단 들어갈 때부터.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지. 4개 중에 하나. 을은요. 갑이 선택한 게 만약에 A라면 을은 3개 중에 하나로 가야겠죠. 그쵸? 3개 중에 하나. 여기까지 쉬워. 을이 이제 B 골랐다고 해요. 이랬어? 그럼 이제 뭐 할 때? 그렇지. 나올 때가 문제인 거야. 뭐 할 때? 나올 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있냐 없냐. 알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을이 들어간 문으로 갑이 나올 때. 을이 뭐한 문으로? 들어간 문으로 갑이 나올 때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다른 거. 을이 들어가지 않은 문으로 들어갈 때.
왜 나눠서 하냐면, 지금부터 알려줄게. 값이 A로 들어갔다가 을이 B로 들어왔으니까 값이 1로 나갔다고 쳐보자. 그 경우의 수가 1이겠죠? 값은. 을이 들어간 문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을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 C, D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지, 그치?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 더하기. 을이 들어간 문으로 값이 나오지 않았어. 그럼 값은 애초에 A로 못 나오고 B도 안 나오니까 몇 개 중에 하나? C, D 둘 중에 하나. 그럼 이제 값이 1로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원래 을이 3가지인데 을은 B로 들어왔으니까 B도 못 고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 중에 하나? 그래서 2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을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2개를 꼭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7에서 7인 거야, 나올 때 경우의 수는. 그래서 12 곱하기 7이니까 답이 8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5번 보면은 전체 학생이 42명이고 수학 캠프 신청이 20명, 영어 캠프가 27명, 모두 다 하는 학생이 15명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문제 읽지도 말고 그냥 그리는 거야 일단. 교집합 먼저 하라 했으니까 15. 여기 얼마인 거야? 이게 20이니까 여기 오겠지. 순수한 A가 오겠지. 순수한 B는 얼마야? 12겠죠, 그쵸? 그리고 합집합이 몇 개야? 합집합 개수는 A 더하기 B에다가 교집합 뺀 거니까 이게 32개네. 이해되죠? 그럼 뭐야? 이 나머지 부분, 떨거지 부분. 여기까지란 얘기겠지. 전체가 42개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1번 보는 거야. 1번 뭐야? 수학 캠프나 영어 캠프 중 적어도 하나 이상 가는 학생, 적어도 하나 이상 간다? 둘 중에 하나 간다? 합집합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답이 30이네. 2번이 뭐야? 아무 캠프도 가지 않는 학생. 누구야? 여기다. 10명이네, 답이. 만약에 수학만 가는 학생, 5겠죠. 영어만 가는 학생, 10이겠죠. 영어만이니까. 순수한 영어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16번에 이제 3개짜리가 나와요. 집합 몇 개짜리? 3개짜리. 우리 안 한 거. 2개짜리의 메인 공식은 합집합 개수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에요. 오케이? 3개짜리 메인 공식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빼줘야 돼. 2개짜리를 다 빼줘야 돼. 두 개짜리를 다 빼줘야 돼. 괄호, 괄호, 괄호. 2개짜리 다 빼줘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야 돼. 3개짜리 교집합을. 참고로 이 3개짜리 교집합은 여기다잉. 알아둬야 돼, 알겠지? 2개짜리 교집합은 요거야. AB, 요게 AC, 요게 BC. 그리고 합집합은 이렇게 다 색칠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3개짜리 공식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자. 그리고 이제 예제 16번 보자. 예제 16번에 총 반이 몇 명? 50명. 국악을 좋아하는 친구 몇 명? 37명. 근데 A라고 표현하자, 그냥. 그리고 뭐야? 관악을 좋아하는 30명. 그리고 뭐야? 현악기 좋아하는 친구들 25명. 그리고 A, B를 둘 다 좋아하는 친구들 20명. 그리고 B, C를 둘 다 좋아하는 친구들 13명. 그리고 C, A 둘 다 좋아하는 친구들 17명. 그리고 3개 다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 그렇지, 5명. 해보는 거야, 이제. 1번이 뭐야? 적어도 한 개를 좋아하는 학생.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지. 이 셋 중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좋아하는 학생. 그럼 공식이 뭐라고? 이거 싹 더하고 2개짜리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라고. 그러니까 37 더하기 30 더하기 25 빼기 20 빼기 13 빼기 17에 마지막 3개짜리 한 번 더 해주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10이니까 답이
47명이야. 그럼 지금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 셋 다 색칠한 게 47명인 거야. 전체가 50명인데. 그럼 여기 떨거지 부분에 3명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3번이 뭐야? 2번이 뭐야?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그쵸? 그러니까 뭐야? 3명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숫자를 세어보면 3개의 교집합이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여기가 온 거야, 가운데가. 조금 크게 그려줄게, 다시. 이렇게 크게. 가운데가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야? 2개짜리 보는 거야. A 교집합 B가 얼마야? 20개.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개야? 그럼 여기는 15개야. 이 부분이 15개. 그래야 A 교집합 B가 20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B 교집합 C가 13이죠. 여기가 1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8이 되겠지. 그리고 뭐야? C 교집합 A가 17이야. 이게 17이니까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A 개수가 이거 더하면 20개고 얘까지 더하니까 32개거든? 근데 A 개수가 총 몇 개야? 37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5명. 그리고 B 개수 28이니까 여기는 2가 돼야 총 30명 맞출 수 있겠다. 그 다음에 17에 8 더하니까 25명이죠. 그쵸? 그럼 여기는 0명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3번이 뭐야? 그렇죠. A랑 B만 좋아하는 학생. 셋 다 말고 A, B만 좋아하는 학생.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답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A 교집합 B에서 3개짜리를 빼준 답이 15명이 3번 답이 되겠죠. 이해됐어? 만약에 A만 좋아하는 학생이야. 그럼 여기가 답인 거지, 그때는. 5명. C만 좋아하는 학생은 없다. B만 좋아하는 학생은 2명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 요 그림 너무 중요해. 이 그림 너무 중요한 거야. 3개짜리.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자. 17번. 총 몇 개의 팀이 있대? 8개의 팀이 있대. 그치? 토너먼트식으로 할 건데 몇 경기를 치러야 우승자가 나오냐? 우리 이미 했잖아. 빼기 하면 답이라니까. 답이 7경기. 끝. 근데 우리 이제 지금 공부 중이니까. 경기 수 말고 8팀이니까 배정하는 방법. 8개의 팀을 배정하는 방법을 했잖아. 그치? 그럼 결승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달라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 8명 중에 4명. 여기도 4명 중에 4명. 그리고 나누기 2팩이겠죠. 4명, 4명 겹치니까. 그리고 곱하기. 4명을 다시 여기다 재배치해야 돼. 몇 명씩? 그렇지. 2명씩 2개 해주니까 4C2에 2C2에 나누기 2팩. 그리고 곱하기 다시 4C2에 2C2에 나누기 2팩 하면 이쪽이 채워지겠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오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